리루이화는 마지막으로 암울한 이미지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은 출구 없는 미로로 돌진하고 있다. 경제는 동력을 잃고 외교는 고립되고 사회는 불안하며 간부들은 혁신을 두려워하고 국민은 믿음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시진핑은 어떠한 반대 의견도 그의 사상 이외의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다. 리루이화는 이렇게 말했다. 반박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정치적 실책 반부패를 파벌청산으로 변질. 리루이환이 던진 가장 강력한 일격은 시진핑의 상징적 정치 권력으로 여겨지는 호랑이 잡기, 파리 잡기 반부패 운동에 대한 직격탄이었다. 리에 따르면 이는 내부를 정화하려는 혁명이 아니라 동조하지 않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였다. 충성도가 능력보다 중요한 체제에서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리가 회의장에서 던진 질문이다. 시진핑 가족의 부패는 누가 감히 조사할 것인가? 이 질문에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 침묵은 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였다. 그는 반부패 운동의 청산적 성격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외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산당이라는 껍데기 아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모델과 다르지 않다. 경제적 실패 시장의 신뢰 붕괴. 이론에서 현실로 목표에서 결과로 넘어간 리루이와는 연설의 중요한 부분에서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거창한 수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묘사했다. 과외교육 산업 말살, 전자게임 산업 재검토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 시진핑이 돌발적으로 준비 없이 조사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 없이 추진한 정책들의 결과는 참혹했다. 수백만 명의 교사가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었고 기술 기업들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위기에 빠졌으며 중산층의 자산 저장소였던 부동산 시장은 갑작스럽게 얼어붙어 많은 가정이 파산에 내몰렸다. 상하이에서 광저우, 베이징에서 청두까지 실업 채무 상환 요구 시위, 그리고 조용한 분노의 물결이 퍼지고 있다. 리가 강조한 무서운 진실은 시진핑이 시장의 신뢰, 즉 마지막 남은 발전 동력을 스스로 질식시켰다는 점이다. 모든 발전된 경제가 정책의 안정성, 법의 투명성, 시장 신호의 존중에 기반을 두는 반면 현재 중국은 중앙의 명령 두려움, 그리고 일관성 없는 결정에 의해 작동한다. 외교적 실패 만리장성의 내파. 1989년 테난먼 사태 이후 사상 정치를 담당했던 리루이와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의 가치를 깊이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시진핑이 선배들이 어렵게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거침없이 비판했다. 시진핑이 채택한 늑대 전사 외교 전략은 리에 의해 전략적 자가 고립, 오만한 호전성으로 불렸다. 이는 친구를 적으로 적을 더 위험한 적으로 만드는 행위였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시진핑은 대국들과 연계하는 대신 대립을 선택하고 아프리카의 무의미한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으며 국내 민생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암묵적 지지는 중국이 전략적 무기로 삼았던 중립성을 상실하게 했다. 리는 비유적으로 말했다. 만리장성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라 천년의 방어 상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외교를 구축하는 대신 시진핑은 중국을 대립과 불신으로 얽힌 고립된 위치로 내몰았다. 사상적 병폐 디지털 문화 혁명. 가장 장기적으로 위험한 일격에서 리루이와는 기술을 통한 전방위적 사상 통제가 퍼지는 정신적 병폐를 경고했다. 시진핑 하에의 중국은 정치와 경제 권력을 통제하는 국가를 넘어 각 시민의 인식, 신념, 사고방식을 조종하는 기계로 변모했다. 그는 당원과 공무원에게 강제된 강국학습, 앱을 사상 강제의 도구로 언급했다. 붉은 구호 선전, 휴대전화, 감시 소셜미디어, 검열, 문예계와 연구자 탄압은 정신적 삶을 철창 없는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었다. 리는 이를 디지털 문화혁명이라 불렀다. 홍위병도 시끄러운 시위도 필요 없다. 샤이저 필요 없다.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사회 전체의 입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이 체제가 창의성, 반박, 자유를 질식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는 국가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들이다. 연설이 아닌 체제의 유언. 리루이환의 연설은 주관적 철학이나 고차원 이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수많은 중국 지도자들의 흥망을 목격한 경험에서 나온 것을 말했다. 그는 겸손하게 시작했다. 저는 목수 출신으로 학식이 높지 않지만 배우고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오늘날의 지도층, 특히 스스로 수백 권의 고전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시진핑을 직격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집권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결정을 연이어 낳았다고 비판했다. 리는 사람뿐 아니라 방식에 대해 말했다. 그는 1989년 테난먼 사태 이후 사상 캠페인을 지휘하며
상부의 강경 진압 요구에도 불구하고 외설 문화 배격 캠페인으로 상황을 완화하며 중앙을 안심시키고 지식인을 보호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는 균형에 기반한 통치의 기술이었다. 반면 시진핑의 방식은 과외산업 금지, 행정문서 부동산 구두 지시, 게임 산업 청산과 같은 본능적이고 두려움에 의한 사회 조종이었다. 리는 이를 통치가 아닌 두려움과 아첨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비판하며 경고했다. 진실이 없는 체제는 고칠수록 망가지고 갈수록 심연에 가까워진다. 국민을 위한 목소리 미화도 회피도 없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루이와는 이론이나 당을 논하지 않고 살아가고 고통받고 믿었던 체제에 억압받는 국민에 대해 말했다. 그는 화려한 수사를 쓰지 않고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중국인은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저 모든 것을 망치지 않는 정부만 필요하다. 쓰라린 어조로 그는 덧붙였다. 국민은 억압받지 않으면 잘 살 만큼 충분히 유능하다. 그러나 시진핑 해서는 모든 삶의 방식이 차단되었다. 사업, 교육, 문화, 예술창의 개인 자유까지. 자연스러운 발전을 위한 공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통제 금지 말살되었다. 체제는 국민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에 의존한다. 개인적 실망 기대에서 배신으로 리루이와는 한때 시진핑을 믿었다. 이는 그의 가문 개혁 정신과 민심을 중시했던 노련한 간부 시중신의 아들로서 비롯된 기대였다. 리는 시진핑이 개혁과 개방당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 희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시진핑은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의 유산을 이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이 희생해 구축한 개혁의 토대를 파괴했다. 시진핑은 합리적 계승자로 기대되던 후춘화를 제거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며 당 규정을 수정하고 권력을 독점해 체제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리에 따르면 이는 집단적 책임 상호 감독 권력 견제 기제를 모두 무너뜨렸다. 최악은 시진핑이 부인을 군대에 배치한 것으로 리는 이를 당 역사와 원칙에 대한 정치적 모욕이라 불렀다. 관에 담길 준비와 양심의 해방. 그는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든 말을 했다. 제 관은 이미 준비되었다. 제 뜻이 두려움이 없는데 누가 보복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생사를 건 선언 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연설이 역사적 전환점이 된 이유는 단지 직설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회의장에 앉은 수백 명의 관료 중 누구도 당당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진핑을 변호하지 않았고 리루이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사임해야 한다. 모순이 아닌 배신 때문에. 연설의 핵심에서 리루이와는 단호히 말했다. 시진핑은 사임해야 한다. 제4차 중앙회의에서 그는 이 요구가 권력 다툼이나 개인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시진핑의 전방위적 실책 때문이라고 했다. 사상에서 정책 대내외적으로 그는 잘못했다. 그는 당의 개혁 약속을 배신했고 수많은 세대가 지켜온 길을 배신했다. 리는 하나씩 열거했다. 시진핑의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왜곡된 버전으로 당을 진보적 리더십이 아닌 이념 통제 도구로 만들었다.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로 회귀해 민간 기업을 질식시키고 발전의 모든 경로를 막았다. 정치적으로는 반부패 운동이 의도적 파벌 청산으로 체제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적 모델을 구축했다. 리에 따르면 이는 체제 조정이 아니라 개인 권력이 모든 제도와 집단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새로운 전제주의의 구축이다. 당은 더 이상 사상 논쟁의 장이 아니며 한 명의 왕을 찬양하는 궁전으로 변했다. 리커창의 이름과 정계를 뒤흔든 질문. 연설이 폭발적이었고 중난아이를 뒤흔든 것은 리루이환이 모두가 묻힌 것으로 여겼던 이름을 언급했을 때였다. 리커창.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리커창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병으로, 뇌졸중으로, 아니면 기를 터주기 위해 제거되었는가? 이 질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질문 뒤에 긴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그러나 리는 의혹에 그치지 않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내막이 있다면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현직이든 아니든. 이는 현대 중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가 2인자였던 원수 총리가 비밀리에 청산되었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의심한 순간이었다. 사람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정도선이 바뀌어야 한다. 리루이환은 문제의 핵심이 시진핑에만 있지 않다고 단호히 밝혔다. 실을 리창강이나 체계 같은 측근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다. 진정한 변화는 사고방식과 메커니즘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집단 원칙을 회복하고 당 내부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열고 개혁의 길을 열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뼈버진 체제를 구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이다.
리루이화는 시진핑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그가 마오쩌둥 사후 구축된 원칙을 파괴했다고 분명히 했다. 시진핑은 당이 맹세했던 역사적 진행을 역류로 돌렸다.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치적 죄악이다. 경고가 아닌 반역이 아닌. 리루이화는 보수적이고 낡았을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당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그는 당의 일원으로 1989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당을 개혁 시기로 이끈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짓밟는 모습을 보며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내부에 편지를 보내는 온건한 조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공개를 대결을 선고를 선택했다. 그의 결론에서 그는 모두의 눈을 내리게 했다. 시진핑을 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의 과보는 아직 멀었나? 이 질문은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국 위원 성비서, 군 장성 언론사, 총편집자 머리를 숙이고 침묵하며 신인을 세운 모든 이에게 향한 것이었다. 과보는 내세가 아니며 지금 이 삶에서 역사적 연설의 마지막 순간 리루이화는 회의장을 숨죽이게 했다. 과보는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보는 지금 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상실로 인해 급속히 미끄러지는 체제를 겨냥했다. 리에게 후과는 개인이나 직책 왕조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자부터 실행자까지 체제 전체를 휩쓰는 홍수다. 침묵을 지속할수록 현 모델을 연장할수록 돼가는 명예뿐 아니라 체제의 생존 가능성까지 걸어야 한다. 전쟁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로 확장된다. 정보전쟁 총 없이 자유를 마비시키다. 시진핑은 디지털 시대에 하나의 총알보다 거짓 정보가 더 강력함을 안다. 그는 군대를 보낼 필요 없이 정보를 보낸다. 정책 분석에 따르면 파룬궁에 대한 캠페인은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갖는다. 미국 의회에서 그들이 구축한 로비 힘을 약화시키고 특히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 보수파와의 연대를 방해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많은 미국 보수파가 신앙 자유를 지지하고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의혹화 캠페인을 벌였다 매수된 언론 현지인을 배우로 거짓 보고서 편집된 클립 비방 전단지 5도 자료를 활용했다. 목표는 파룬궁이 나쁘다고 미국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의회를 망설이게 하고 언론 보도를 줄이고 여론의 긴급성을 떨어뜨린다. 시진핑은 인식을 조종하며 제국을 지키려 한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진핑은 공안 법률 당 기구로 통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정보로 담론 통제로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해야 하는지를 조종하며 통치한다. 그가 벌이는 전쟁은 누가 진실을 말할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전쟁이다. 내부 청산 국내 검열, 파룬궁에 대한 국경 없는 추적 캠페인은 모두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독립적 사고, 진실, 존중, 미디어 영향력을 가진 이는 모두 표적이 된다. 그는 총을 쏠 필요 없다. 그는 목소리를 지우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발을 물어뜯는 체제. 쿠데타나 거리의 혁명 없이도 시진핑 체제는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은 분명하다. 시진핑의 절대 통치하에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고칠 능력을, 대화 능력을 이성으로 방어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시진핑은 더 이상 확고히 통치하지 않는다. 그는 당 군대 국제사회에 점점 좁아지는 포위망 속에서 권력을 붙잡으려 애쓴다. 모든 전선이 균열되고 심지어 그와 대립으로 바뀐다. 국내에서는 현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고위 원로들이 현 권력자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후진타오가 당 내외에서 끌려나간 것은 묵묵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원자바오의 미묘하지만 깊은 경고 왕치산의 이상한 침묵 장유엽의 비판, 그리고 이번 리루이환의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의 정치적 선고는 상황을 내부 경계를 넘어섰다. 세계는 공황에 빠진 체제를 보고 있다.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 무대에서 시진핑 하의 중국 이미지는 자유낙하 중이다. 어떤 선전도 썩어가는 명성을 구할 수 없다. 시진핑은 돈을 뿌려 시위를 사고 전단을 배포하고 친베이징 미디어를 동원하고 서방 주요 언론에 사람을 심지만 결과는 체제가 진실 외에 지킬 것이 없는 절망을 드러낼 뿐이다. 파룬궁에 대한 글로벌 탄압 캠페인은 외교 안보 미디어 화교 공동체까지 동원된 생존적 노력이다. 시진핑은 파룬궁이 무기나 자금에서 강하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적이고 국제 미디어를 갖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며 공산당의 범죄를 폭로한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반대가 아니라 그가 권력을 잃고 단기 방패가 되지 않을 때 강제 장기 적출, 불법 구금 신앙 탄압 등이 다시 파헤쳐질 전망이다. 그때는 국가나 집단 책임이 아니라 모든 비난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이성으로 방어하지 않는 체제 없음.
자신감 있는 정권은 남을 비방할 필요 없다. 강한 리더는 말을 금지해 자리를 지킬 필요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반대다. 시진핑 하에 공산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행동으로 이해시키고 사상으로 전하는 능력을 잃는다. 남은 것은 탄압 통제 비방뿐이다. 위험한 것은 그 마지막 도구마저 역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고용된 시위, 국제 언론 조작 전단 배포 가짜 시위는 민주국가 한복판에서 폭로되었다. 중국은 얼굴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비난받고 인권단체 의회 정보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본질이 드러나자 반선전 노력은 우스꽝스럽게 됐다. 적을 약화시키는 대신 피해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질문을 없애는 대신 여론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왜 속임수에 의존하는가? 세계에 던지는 질문 침묵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 문제는 더 이상 중국 내부의 일이 아니다. 국경 밖까지 통제하려는 체제 화교 공동체, 외국 미디어 국제기구를 장악하려 한다. 세계는 언제까지 침묵을 참을 것인가? 답은 가까워지고 있다. 제4차 중앙회의는 시진핑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중난하이 전체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다. 당이 행동하지 않고 개조하지 않고 사람과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붕괴는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리루이화는 시진핑뿐 아니라 중국 지도층 전체에 말했다 변화하든지 심연으로 떨어지든지 초심의 개혁을 실천하든지 믿음의 배신으로 휩쓸리든지 과보는 영적이지 않다. 국민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다. 리루이완의 마지막 경고는 이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정치 선언이다. 그는 종교나 형이상학적 도덕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과보를 말했다. 국민이 등을 돌리는 순간 당과 체제를 믿지 않고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을 때다. 그가 말하길 그 순간이 오면 총비서든 주석이든 성비서든 선전 책임자든 누구도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체제는 폭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더 이상 지탱하려 하지 않기에 뿌리부터 무너진다. 시진핑 이야기는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가 만들어낸 어둠과 맞서는 체제의 이야기다. 사상 노선, 내부 정치, 경제, 외교 사상 통제, 병폐까지 역대 실책은 정책 오류를 넘어 절대 통제로 세워진 제국의 기반을 흔드는 균열이다. 리루이와는 수백만이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것을 말했다. 붕괴는 외부가 아니라 고치지 않는 오만 반박의 억압, 개인 권력의 집단 체제 침탈에서 온다. 정보가 무기인 시대에 리 같은 이는 침묵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개혁을 믿고 이상을 향하고 당이 진정한 변화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고 희망했던 세대를 대변했다. 이제 질문은 시진핑의 퇴진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너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는가다. 이성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체제는 결국 역사에 침묵만 남는다. 리루이환의 마지막 경고처럼 과보는 영적이지 않다. 국민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오면 누구도 설 자리가 없다.